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행복나눔재단의 이보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 매우 열악합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밀착 관찰하고 그 중에서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과 결과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약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행복나눔재단이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했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밀착 관찰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재단이 이 시각장애 학습 환경 문제에 주목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장애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애 학생들의 학습에 좀 더 주목했습니다. 학습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습의 필요성을 부인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장애 때문에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 문제에 먼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습 환경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봤고 그 문제에 보다 먼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찾은 학습 매체는 점자입니다. 점자는 필요할까요? 네, 저희는 적어도 학습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각장애 학생들이 만나오면 대부분 음성을 사용합니다. 네, 음성은 점자랑 다르게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기술이 계속 발달한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학습이기 때문에 점자를 주목했습니다. 사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음성이 발전하고 음성을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필요한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속도대로 글을 읽으면서 이것을 계속 정리해 나가는 것은 오직 글자만인 점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 주제를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관찰입니다. 먼저 솔루션을 만들거나 지원책을 만들기보다는 살짝 한 발 뒤에서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을 작게 나누고 그 학생들을 오랜 기간 그리고 깊게 관찰했습니다. 자, 먼저 이 학습 환경 문제를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점자를 배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점자로 공부하기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학생들을 섭외해서 관찰했는데요. 먼저 점자를 배우기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126명의 학생들을 섭외해서 함께 이분들에게 점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자를 배우기 영역, 점자를 공부하기 영역에서는 9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학년에 점자를 공부하는, 그것도 전 문제집 점역을 맡길 정도로 공부를 의지 있게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10명입니다. 되게 적죠? 네, 저도 처음에 되게 놀랐었는데 10명밖에 없고 그 중에 9명과 함께 이분들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면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무엇이 어려운지를 계속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밀착 관찰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점자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기 전까지 점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사실 TV나 미디어를 보면 대부분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를 술술 읽어 나가시죠.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처음에 저도 이런 거죠. 점자가 어차피 그래 6개 점이 있으니까 경우의 수 64개 얼른 외우고, 그다음에 촉인지를 얼른 빨리 한 2달 정도 연습하면은 나도 왠지 점자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전혀 점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74가지의 규정이 따로 있고요. 문법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책으로 해서 읽으려면 이 손가락이 거의 1000가지의 경우의 수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독해는 어떻죠? 독해 더 어렵습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독해를 어떻게 해요? 단어, 문장, 단락을 한 번에 보면서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점자를 읽을 때 어떻게 하죠? 글자도 아니고 하나의 음소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전체의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점자를 배운다, 점자를 배우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교재 몇 권 더 주고 선생님이 붙여주고, 자,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학생이 2년, 3년 이 어려운 점자를 지겹지 않게 계속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알게 된 것은 솔루션과 학생들 사이의 간극입니다. 간극. 또 잘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솔루션이 또 되게 많습니다. 솔루션, 지원 체계,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 되게 많은데요. 그런 정책들의 효과가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의 효과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간극에 의해서 효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던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솔루션 중에 하나가 문제집의 점역입니다. 정부에서 1년에 4권에서 6권씩의 문제집을 점역해서 제공해 줍니다. 물론 5개월이나 걸린다는 시간은 매우 아쉽습니다. 문제집이 출판되자마자 이걸 사서 점역을 맡겨도 중간고사 시기가 좀 돼야 이거를 받아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스템을 잘 두고 저희는 학생들을 관찰해 봤습니다. 자, 관찰하는데 새로운 걸 알게 됩니다. 학생들이 점역을 맡긴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문제집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꼭 올해 출판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작년 문제집을 구할 수 있다면, 혹시 재작년 문제집을 구할 수 있으면 그걸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해주는 점역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그거에 따른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작년에 이 과목의 문제집을 아마 점역을 맡겨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을 수 없는 문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작년에 있는 문제집이라도 찾아서 공부하면 대기할 동안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없는 거였죠. 검색 사이트가 있지만 문제집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검색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찾고 포기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이에 검색을 할 수 없다는 간극이 있었던 거죠. 재단은 저 간극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극을 메우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재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여건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습니다. 많은 시험들 속에서 재단은 에듀모어라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전국의 복지관에 퍼져 있는,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던 문제집들을 다 모으고요. 그걸 모은 다음에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걸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작은 창을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예전에 점역된 문제집들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옛날엔 찾을 수 없었던, 한번 찾으려고 그러면 복지관에 막 전화를 하고 며칠씩 기다렸던 문제들이 간단한 창으로 5분 만에, 2분 만에 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물론 완벽한 문제집은 아니지만 작년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집을 점역을 기다리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자를 배우기입니다. 점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126명의 학생들에게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점자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간극 뭐였을까요? 아주 의외로 교재였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되게 어렵습니다. 몇 년간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한 거죠. 지루하지 않게 똑같은 교재가 아닌 걸로 계속 다른 걸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많은 교재를 만들었다, 교재를 기부했다, 어딘가 교재를 개발했다는 얘기가 많지만 이거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구한다 하더라도 종류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학생들이 조금 더 길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좀 만듭니다. 낱말 카드도 두툼하게 만들고 교재 역시 상당히 양을 많이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탭텔러라는 저명을 배우는 기계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전용 앱에다가 저희 커리큘럼을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이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지표였습니다. 실력을 측정하는 것.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잘 봤더니 어느 날 학생들이 가르치던 튜터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되게 맞는 말입니다, 이거. 네. 저희가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영어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죠? 그리고 읽기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문법, 독해, 복화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영어를 공부할 때는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합니다. 확실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점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점자를 안다와 모른다 정도만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튜터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학생이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다른 애들보다 진도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이 친구가 유창성이 좋은 건지 독해력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봉착한 겁니다. 교사도 노력하고 교구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었는데 어떤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간극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솔루션의 효과가 제대로 학생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재단은 여러 가지 실험 끝에 문해력 평가 지표를 만듭니다. 지표를 만들고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고 튜터들과 이걸 공유하자 튜터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부모님의 점자 또 이슈였습니다. 부모님의 점자. 네. 부모님이 점자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점자 학습 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점자를 배우려면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선생님과 배우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도 계속 부모님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점자를 잘 아시면 학습 진도가 잘 나가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떻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점자를 배우고 싶어 하시죠. 자, 그런데 점자를 배울 곳도,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점자를 배우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 끝에 점자와 부모님과 점자를 함께 배우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자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점자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결과 학생들의 학습 진도 역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교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평가 지표를 만들고 부모님의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개발했던 프로그램, 점자 교육 프로그램은 12주짜리였는데 그것이 어느덧 계속 개발돼서 12개월이 됐고요.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교과서를 점자로 읽는 수준이었는데 거의 80%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들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그동안 만들었던 교재 이야기,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평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묶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교재를 만들 수도 있고, 교재를 함께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개별화된 학습 진도에 맞춰서 선생님과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를 만들어서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자를 배우기 영역에서는 재단이 계속 프로젝트들을 잘 가다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체를 공부하기 영역입니다. 여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아마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듀모아 사례, 여기에 가장 맞는 사례일 것 같고요. 여기서는 2개만 더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단원별 점역입니다. 역시 문제집 점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엔 학생들이 관찰하면서 학생들이 문제집을 점역을 맡기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관찰하면서요, 같이 봤습니다. 점역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원하는 것, 학생들이 학기 초에 원하는 것은 사실 1단원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중간부터 막 3단원, 4단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1단원이 중요한데 점역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미 1단원 점역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받지 못합니다. 왜 못 받죠? 이거를 통권을 다 점역한 다음에 출판될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의 점역사가 하나의 문제집을 모두 다 점역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단원 만들고 다 한 다음에 2단원 만들고 다 하고 3단원 만듭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살짝 바꿔서 만약 4명의 점역사를 함께 4명의 점역사와 함께 이걸 점역한다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죠. 1, 2, 3, 4단원을 한 번에 돌리면 1단원이 끝날 시점에 모든 단원의 점역이 끝나게 됩니다. 자, 재단은 이런 것을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실험해봤더니 5개월이었던 그 기간이 1달 반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모델이 조금 더 퍼질 수 있다면 지금 문제집을 점역하는 이 서비스의 대기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본 것은 영어 약자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공부하는 거 딱 봤어요. 봤는데 그리고 시험 치는 것도 봤습니다. 시험 결과를 딱 봤어요. 봤는데 영어나 국어나 사회 이런 것들은 점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오로지 영어만 유달리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밀은 약자표에 있었습니다. 영어를 보다 보면 A, B, C 같은 건 다 점자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CH, SH, ING 같이 많이 쓰이는 것들은 약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잘 외워야지만 당연히 영어책을 잘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약자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받기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외운 친구들은, 이게 뭐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외운 친구들은 영어 공부가 재밌게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약자를 모르는 친구들, 이게 뭔지 모르고 있었다가 혹은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많은 분들이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학생들은 점자를 배우려고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영어 약자 교재가 없다는 그런 감각 때문에 그 효과가 아이들에게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맹학교 선생님과 함께 많은 실험 끝에 영어 약자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쉽게 영어 약자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자를 공부하기 영역에서는 이걸 말고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맨날 놀라요. 인강을 제대로 듣는 플레이어라든지 수능 시험을 조금 더 편하게 칠 수 있는 어떤 도구라든지 재단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훨씬 많은 문제들이 저희가 찾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재단이 프로젝트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점자를 배우는 영역, 그리고 점자를 공부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왔고요. 학생들이 밀착 관찰하고 그 다음에 간극을 찾고 그 간극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 자리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력들 위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밀착 관찰이나 어떤 간극을 메우는 노력이나 여러 가지 실험들이 조금만 더 보태진다면 우리가 하는 많은 솔루션들의 효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많은 노력에 행복나눔재단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